여러분의 부동산 지식 채널 부대장TV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취득해야 할 토지 면적입니다. 이에 과대토지 또는 과소토지의 비효율을 막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의 상한선과 토지 분할 최소 면적 등을 사전에 미리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개발 비용이나 인허가 절차 차원에서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재해영향평가 대상 면적 등의 기준을 미리 잘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 면적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필지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더라도 그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거나 분할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는 토지 분할이 제한되는데 이때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를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외지역은 60제곱미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세부적으로 각기 다른 제한 면적 기준을 두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앞서 언급해드린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위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20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토지 분할이 불가하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경우, 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한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나 농로, 임도, 그 밖의 건축물 부지에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의 제3호 감옥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고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에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라 하더라도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각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취득 면적이 18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000제곱미터,
농지나 임야가 아닌 토지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특정 면적 이상의 개발 행위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혹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 도입된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서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준공 후에 납부하는 부담금인데,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약 300평 이상일 경우,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1650제곱미터, 약 500평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의 하나의 개발 사업을 종료한 후 5년 내에 개발 사업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으로 산정함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 또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의 검토 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업 착공이 가능한데, 도시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10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농림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 역시 개별 구역에 따라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익용 산지는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그 밖의 산지는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초지법 등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도 사업계획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상 언급한 지역들에 대한 각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역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행정기관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하고, 그 협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는 협의 내용 이행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 이행 상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공사장에 비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대상은 개발행위허가사업,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공장 설립, 임도 설치, 산지 전용, 토석 채취, 관광사업 등이 있으며, 개발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 부지의 길이가 2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 부지의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 부지의 길이가 10km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기준보다 좀 더 강화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개발행위 등과 관련한 각종 면적 기준 등을 살펴보았으며,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 배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료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대신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여러분의 성원은 양질의 무료 부동산 지식 컨텐츠 생산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